안녕하세요. 프라우드 코리아입니다. 최근 한국 문화가 한류라는 이름 아래 전 세계를 호령하며 수많은 외국인들을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 K-팝 등 다양한 한국의 문화적인 요소들이 가득하죠. 지난 오랜 기간 문화적인 소프트 파워 역량을 쌓아왔고 지금은 전 세계에서 한국 문화가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사실 언제나 탄탄대로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시아를 무대로 한창 그 역량을 과시하고 있을 때 중국에서 등장한 한한령이 우리나라 문화계에 상당한 타격을 주었죠. 당시 한한령으로 관광업계와 제조업계 등에도 상당히 타격이 있었지만 한국에서 방송하고 있는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K-팝 등에도 규제가 내려져 문화산업에도 상당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당시 중국은 우리나라 문화산업을 상당히 많이 소비하는 국가였기 때문이죠. 하물며 이런 수요로 인해 당시 한국 문화업계의 상당 부분이 중국 시장을 겨냥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에 갑작스러운 한국 문화 규제로 인해 많은 부분에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산업계는 이러한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이르러 다시금 과거를 바라보면 당시 한한령이 오히려 우리나라 문화산업계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데 일조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간 중국을 겨냥해서 중국인들을 상대로 돈을 벌기 위해 쏟던 역량들을 다른 나라로 분산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한편 이러한 분석은 우리나라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의 유명 방송사 ABC에서는 한국은 방탄소년단, 오징어 게임, K-뷰티를 중국이라는 경제강국의 소프트파워 대항마로 세계에 퍼뜨리고 있다라는 기사를 게재하면서 사실상 중국의 한한령을 한국이 극복해냈고 오히려 이를 바탕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완벽한 문화적 승리를 이끌어냈다는 이야기를 보도했는데요. 해당 기사에서는 한한령 이후 한국의 다양한 산업들이 오히려 발전하고 있으며 특히 문화적인 분야의 발전이 다른 산업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오늘은 해당 기사를 요약, 번역해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쪽에는 중국이, 다른 한쪽에는 일본의 위치해 이들 국가에 둘러싸인 한국의 지리는 축복이자 저주이다. 지난 기간 동안 한국과 두 개의 가까운 나라들과의 관계는 항상 굉장히 복잡했다. 그러나 최근 수십 년 동안 이러한 근접성은 한국의 성장에 매우 유리했다. 한국의 경제가 부분적으로 호황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의 비범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발생한 중국인들의 한국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갈망 때문이었다. 그러나 비록 한국이 중국 경제와의 근접성과 긴밀한 연계를 바탕으로 혜택을 누려왔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그러한 관계는 커다란 위험을 수반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한국의 한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은 한국 전체 무역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 구조는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중국발 경제 보복이 매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렇게 중국이 한국에 비해 경제적으로 커다란 이점을 가지고 있을지언정 한국은 중요한 카드 하나를 가지고 있다. 한국은 이제 지구상에서 가장 문화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나라 중 하나이다. 최근 몇 년 동안 호주의 생산자들은 중국이 정치적인 주장을 하기 위해 무역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어려운 방법을 통해 배웠다. 호주의 보리, 바닷가재, 와인의 대중 수출은 중국이 코로나19의 발원지라고 주장하고 중국을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호주인들에게 중국의 지도자들이 불쾌감을 느끼면서 크게 감소했다. 한국은 이러한 호주인들이 배운 교훈을 그보다 빠른 시기에 처음 배웠다. 2016년 한국 정부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고고미사일 방어체계 4대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은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중국은 그것을 자국의 군사력에 대한 견제라고 판단하며 다르게 바라보았다. 당시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은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하며 불쾌감을 대놓고 드러냈다. 이렇게 외교적으로 마찰이 생긴 이후 중국은 극단적으로 바뀌었다. 다양한 조치를 통해 중국 정부는 백화점, 수출, K-팝 그룹, 그리고 해외 중국인 관광을 금지하는 등 한국 경제의 일부를 망가뜨리기 위해 노력했다. 당시 한국의 경제산업연구원의 원장은 중국 관광객이 전체 방한 관광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사드 보복으로 인해 중국 관광객이 막히면서 한국의 여행 서비스가 마비될 뻔했다고 이때를 회상했다. 항공 서비스, 면세점, 여행, 호텔, 숙박업과 같은 여행 서비스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 산업들이 동시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후 중국의 강압에 대한 한국의 취약성이 드러났고 한국은 경제 초강대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시장을 다각화하기 시작했다. 더 최근엔 중국의 K-팝스러운 아이돌들에 대한 전쟁은
일부 사람들에게 한국의 다른 경제 엔진 중 하나인 K-팝에 대한 공격으로 보여지기도 했다. 비록 이번 단속이 특히 지나치게 여유어 있다고 여겨지는 중국의 팝스타들을 향한 것이었지만 그들이 한국의 동년배들로부터 얼마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지를 고려할 때 중국의 정책 변화가 한국에 영향을 미치기 위함임은 분명해 보였다. 하지만 중국의 이러한 의도적인 보복 이후 한국의 문화 및 경제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지난해 2021년 한국은 이렇게 많은 사회적, 경제적 자본을 가진 적이 없었다. 한국은 팬데믹이라는 폭풍을 견뎌낸다는 점에서 거의 모든 다른 나라를 능가했다. 전 세계적으로 국경선이 세워지거나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도로 수출 지향적인 국가는 눈부신 2021년을 맞이했다. 당시 관련 자료에 따르면 수출이 6,3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2018년에 세운 종전 최고치인 6,049억 달러를 크게 웃도는 수치라고 말했다. G20 국가 중 가장 빠른 회복세다. OECD는 한국이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 세계 어느 곳에서나 쓰이는 컴퓨터 칩을 포함한 한국의 다양한 첨단 기술 기기들에 대한 엄청난 수요가 뒤따르고 있다. 하물며 베이비 페이스를 위해 노력하는 전 세계 소비자들은 시트 마스크부터 달팽이 세럼까지 손에 넣을 수 있는 모든 한국 뷰티 제품을 사들이고 있다. 2011년경 미국 시장에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한 K-뷰티는 한 연구에서 2027년까지 139억 달러의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결론 지어졌다. 그리고 정말로 지금까지 극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사업이 되었다. 더불어 해외 소비자들은 최근 한국의 팝스타와 영화배우에 대해 끊임없는 갈증을 느끼고 있다. 한국의 슈퍼그룹 방탄소년단은 그들의 음악과 비디오에서 수십억 개의 스트리밍과 조회수를 기록하며 미국의 시상식에서도 다양한 상을 수상하는 등 결과물에 대한 새로운 기록을 계속 세우고 있다. 또한 지난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은 아카데미 영화에서 사관왕을 차지했다. 그리고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TV 플랫폼에서 전례없는 대기록을 세우며 전 세계를 홀렸다. 이러한 두 가지 예술적 작품 모두 방탄소년단과 같은 K-팝이 구현한 의도적으로 대립하지 않는 음악보다 훨씬 더 현대적인 한국을 더 복잡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인기와 갈채는 이제는 세계가 한국에 관심이 있고 한국이 팔고 있는 것들을 사고 싶어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 문화가 오늘날 가지게 된 위상은 우연이 아니었다. 한국은 오랫동안 소프트 파워를 기르는 데 주력해왔고 그 문화의 수출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육성에 적극적이었다. 소위 한류라고 부르는 코리안 웨이브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지금 한국은 또 다른 한국 제품의 판매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한류의 붐은 한국 상품을 홍보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고 한국무역투자진흥원의 한 매니저가 말했다. 그는 최근 K-팝, 드라마, 영화 등 한국 대중문화 산업의 인기는 자연스럽게 한국의 소비재를 다른 나라에서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도 덧붙였다. 일부 업자들은 한국의 현재 문화력을 직접 이용하고 있다. 한국에 위치한 한 회사는 비교적 저렴하지만 K-팝 비디오에 사용되는 기술을 생산하고 있는데 그들은 민간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가적인 역량에서 많은 도움을 받는다고 말한다. 한국 문화는 현재 유기적으로 한국 제품에 반사적인 빛을 주고 있고 한국은 문화와 제품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려고 노력함으로써 훨씬 더 멀리 나아가고 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